가을 단풍이 캠퍼스를 물들이던 날 한지우는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 영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는 동안 한지우는 공책에 필기만 하고 있었죠. 교수님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지훈 씨, 이 구절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어떤가요? 한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이 부분이. 앞자리의 금발 여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또 시작이네. 하루 종일 걸릴 거야. 한지훈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귀가 아플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교수님은 기다리다 지쳤는지 다른 학생에게 질문을 넘겼고 한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그룹 프로젝트 팀 배정이 있었습니다. 한지훈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팀에서는 눈에 띄게 한숨을 쉬었고 다른 팀에서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프로젝트를 하지?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 한지우는 캠퍼스 한켠에 있는 작은 연못가에 멈춰 섰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렇지 않았는데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던 내가 여기서는 왜 이렇게 작아져야 하는 걸까? 한국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떠올랐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 코치의 격려, 복싱 글러브를 낀 자신감 넘치는 손,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지훈아, 넌 누구보다 강하단다. 하지만 그 강함을 보여줄 때와 장소가 있어. 한지우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태극기 앞에서 복싱 글러브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비밀, 그것만이 한지훈의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한지훈은 복도에서 몇몇 학생들이 속삭이며 자신을 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지훈은 어머니와의 전화통화를 떠올렸습니다. 괜찮니? 학교 생활은 어때? 네, 엄마.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지훈의 마음속에는 오늘도 응어리가 하나 더 쌓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그저 내일도 조용히 견디자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한지훈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수요일 아침 한지훈은 캠퍼스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서 혼자 책을 읽으며 샌드위치를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한지훈의 테이블을 세게 부딪혔고 음료수가 쏟아져 책과 노트북을 덮쳤습니다. 오마이 갓 솥소리 금발의 조디 로웰이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이렇게 생겼으면 놀라긴 하겠다. 조디 뒤에는 미식축구부 소속 브래드 캠벨과 그의 친구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키득거렸지요. 한지훈은 천천히 일어나 휴지로 노트북을 닦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휴지를 꽉 쥐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고요했습니다. 이봐, 뭐라고 좀 해봐. 브래드가 도발했습니다. 영어 못해? 아니면 벙어리야? 한지훈은 여전히 말없이 자신의 물건을 챙겼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모두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심리학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조별 토론을 지시했고 한지훈은 조디가 속한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조디는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조디는 손짓을 크게 하며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천천히 발음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고 한지훈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으로 향하던 중 한지훈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동아시아학을 전공하는 데이빗 리버스였습니다. 괜찮아? 아까 조디가 한 행동 정말 불쾌했을 것 같아. 한지훈은 잠시 데이빗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죠. 그날 밤 한지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디와 브래드의 조롱하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생각했습니다. 참자. 싸우지 말자. 그들은 내가 누군지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 하지만 한지훈의 눈빛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지요. 복싱 글러브를 낄 때의 그 감각, 링 위에서 느꼈던 자신감, 모든 것이 한지훈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한지훈은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게. 그러나 이제 한지훈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도서관 고요한 자료실에서 한지훈은 심리학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장 사이로 석양이 비치며 황금빛 줄기가 책상 위에 드리워졌지요. 한지훈은 생각에 잠겨 연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혹시 너 복싱 해봤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한지훈은 깜짝 놀라 연필을 떨어뜨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데이빗 리버스가 책 몇 권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한지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데. 내 손. 데이빗이 한지훈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그 굳은 살과 손마디의 모양, 전형적인 복서의 손이야. 한지우는 반사적으로 손을 책상 아래로 감췄습니다. 데이빗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걱정 마. 비밀로 해줄게. 나도 무술을 좀 해서 알아봤어. 유도랑 태권도를 배웠거든. 한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빗은 자신의 전공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동아시아 무술 철학에 관심이 많아. 특히 한국의 무술 정신이 흥미로워. 처음으로 한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이빗은 책장을 넘기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캠퍼스 근처에 좋은 체육관이 있어. 밤에는 거의 사람이 없어서 혼자 연습하기 좋아. 관심 있으면 알려줄게. 한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싱을 그만둔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미국에 오면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다짐했었지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떤가요? 항상 움츠러들고 무시당하고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은 시선 없어. 데이빗이 말했습니다. 그냥 내 자신으로 있어도 돼. 그 말이 한지훈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 자신으로. 그날 밤 한지훈은 오래된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서 붕대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감싸는 그 익숙한 감각. 한국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태극기 앞에서 국가가 울려 퍼지던 순간 땀에 젖은 붕대,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지훈아, 넌 누구보다 강하단다. 하지만 그 강함을 보여줄 때와 장소가 있어. 진정한 강함은 참을 수 있는 힘에서 나오는 거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 아래 한지훈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기본 자세를 취했고 왼손 잽을 한 번 뻗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동작, 모든 근육의 움직임이 그대로였지요. 한지훈의 눈에 결심이 서렸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어. 더 이상은. 다음 날 오후 한지훈은 데이빗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체육관 어디에 있어? 어둠이 내린 저녁 8시 한지훈은 데이빗이 알려준 체육관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몇 개가 천장에 달랑 매달려 있었고 오래된 샌드백과 스피드백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링은 없었지만 한지훈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여기야. 데이빗이 불을 켰습니다. 관장님은 11시에 문 잠그러 오셔. 그때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해도 돼. 한지훈은 체육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운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복싱을 배웠던 그 작은 체육관이 떠올랐어요. 고마워. 한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이빗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지훈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건넨 순간이었으니까요. 괜찮아. 난 가볼게. 혼자 있고 싶을 테니까. 데이빗이 나간 후 한지훈은 가방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을 붕대로 감싸는 익숙한 동작. 천천히 차분하게. 마지막 경기 이후 처음으로 다시 하는 의식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한지훈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기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왼발 앞으로 오른발은 뒤에, 왼손은 앞으로 오른손은 턱을 보호하는 위치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첫 번째 잽을 날렸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오른손 스트레이트, 왼손 훅, 다시 잽.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넘는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한지훈은 샌드백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치다가 점점 힘을 실었습니다. 콩, 콩, 콩. 샌드백이 흔들렸습니다. 한지훈의 마음속에 쌓였던 분노와 좌절감이 주먹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조디의 조롱하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콩, 브래드의 비웃음, 콩, 무시하는 눈빛들, 콩, 콩, 콩. 땀이 이마에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한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한지훈은 자신을 쏟아부었습니다. 문득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데이빗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미안, 내 훈련을 방해하려던 건 아니었어. 데이빗이 사과했습니다. 그냥 잘 있나 확인하러 왔어. 한지훈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빗은 한지훈의 훈련을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작고 조용한 한국 여학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정확하고 강력한 동작으로 샌드백을 흔드는 진짜 복서가 서 있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데이빗이 감탄했습니다. 복싱 많이 했구나. 한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어. 데이빗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다들 알면. 한지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알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알면 돼. 한지훈은 다시 샌드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한지훈은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을 되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밤에는 체육관에서 자신을 찾아가던 한지훈이었지만 낮의 캠퍼스 생활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디와 브래드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죠. 마치 약한 모습을 보이는 한지훈을 더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한지우는 도서관 컴퓨터실에서 과제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한지훈의 컴퓨터를 조작했는지 모든 파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열흘간 작업한 심리학 보고서였습니다. 한지훈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쩌지? 파일이 다 사라졌네. 뒤에서 조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어 못하는 애가 컴퓨터는 할 줄 알았다고. 한지훈은 몸을 굳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처음부터 작업을 시작했을 뿐이었죠. 수요일 기숙사 식당에서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지훈이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고 있을 때 브래드가 일부러 발을 뻗어 넘어지게 했습니다. 식판의 음식이 모두 바닥에 쏟아졌고 주변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미안. 못 봤어. 브래드가 새치기를 하며 말했습니다. 참, 여기서 김치 냄새가 나지 않아? 한지훈은 조용히 일어나 쏟아진 음식을 치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가끔 밤중에 체육관에서 샌드백을 칠 때 그 얼굴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심리학 수업이 끝난 후였습니다. 한지훈이 캠퍼스를 가로질러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을 때 조디와 그녀의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이봐, 조용한 아시아 꼬맹이. 조디가 한지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가방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항상 꼭 끌어안고 다니네. 한지훈이 한 걸음 물러섰지만 조디는 한지훈의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한번 볼까? 조디가 가방을 열려고 했습니다. 아, 혹시 치트시트? 아시아 애들은 다 그렇다면서. 한지훈은 가방을 꼭 붙잡았습니다. 안에는 복싱 붕대와 장갑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도 알면 안 되는 비밀이었죠. 나 줘. 한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 말도 할 줄 아네? 조디가 비웃었습니다. 영어도 통하는구나. 조디는 더 세게 가방을 잡아당겼고 한지훈의 가방이 열리며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책과 노트 사이로 복싱 붕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뭐야? 조디가 붕대를 집어들었습니다. 너 아프니? 아니면 무슨 무술이라도 해? 한지훈은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재빨리 모았습니다. 하지만 조디가 붕대를 흔들며 놀리는 것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한지훈의 내면에서 바뀌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선 한지훈은 조디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한지훈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정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지도 한번 보자. 조디가 당황한 듯 붕대를 떨어뜨렸습니다. 뭐? 정식 스파링. 교내 자선 권투 이벤트가 다음 주에 있지.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거기서 만나자. 조디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웃겨. 너 같은 게 링에 오를 자격이 있어? 한지훈은 묵묵히 자신의 물건을 챙겨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서 데이빗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선 권투 이벤트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디는 한지훈의 도전을 받아들였고 그 소식은 캠퍼스 전체에 퍼졌습니다. 조디의 SNS에는 자신감 넘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 자선 권투에서 특별 경기가 있을 예정이야. 동양쥐 한번 밟아줄게. 다들 구경 오세요. 조디의 팔로워들은 응원 댓글을 남겼고 캠퍼스의 많은 학생들이 그 소식을 듣고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아무도 한지훈이 실제로 복싱 선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 조디의 쇼를 보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한지훈은 체육관에서 조용히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데이빗도 가끔 함께했습니다. 데이빗은 한지훈의 파트너가 되어 미트를 잡아주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데이빗이 한지훈의 강력한 훅에 미트가 휘청이자 감탄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한지훈은 숨을 고르며 땀을 닦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 여기 온 목적은 복싱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번 경기는 왜 하기로 한 거야? 한지훈은 물병을 들어 물을 마시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내가 누구인지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경기 전날 밤 한지훈은 홀로 체육관에 남았습니다. 천천히 손을 붕대로 감싸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복싱화 끈을 고르고 마우스피스를 점검하는 동안 머릿속에는 고요함만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참아왔던 분노나 복수심은 어느새 사라진 듯 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경기 당일 체육관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선 행사였지만 모두가 조디와 한지훈의 경기를 보러 온 듯 했습니다. 대기실에서 한지훈은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데이빗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괜찮아? 밖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 한지훈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데이빗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경기 전에 조디에게 내가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다고 말해줄까? 한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링 위에서 보여주면 돼. 첫 번째 경기들이 진행되는 동안 관중석에서는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그 애 진짜 나오는 거야? 제가 진짜 상대야? 동양 여자애가 무슨 복싱을 해? 드디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은 특별 경기입니다.
조디 로웰과 한지윤의 대결입니다. 조디는 화려한 입장 세리머니와 함께 링에 올랐습니다. 반면 한지윤은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관중들은 두 선수의 대조적인 모습에 웅성거렸습니다. 조디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팔을 들어 인사했고 한지윤은 고요한 표정으로 자신의 코너에 서 있었습니다. 심판이 규칙을 설명했고 곧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라운드 한지윤은 방어에만 집중했습니다. 조디의 공격을 피하거나 받아내기만 했죠. 관중들 사이에서 실망의 한숨과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그냥 쇼인가 보네. 도망만 다니잖아. 1라운드가 끝나고 코너로 돌아온 한지윤에게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왜 공격하지 않아? 한지윤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상대를 확인하고 있었어. 이제 보여줄게. 2라운드 시작과 함께 한지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조디가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공격해오자 한지윤은 정확한 타이밍에 왼손 훅을 날렸습니다. 그 한 방에 조디가 뒤로 비틀거렸고 체육관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조디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공격했지만 한지윤의 움직임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정확한 잽, 강력한 스트레이트, 완벽한 푸어크, 모든 것이 프로페셔널한 복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3번의 정확한 콤비네이션으로 조디는 더 이상 일어서기 힘들어졌고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TKO, 승자는 한지윤입니다. 체육관은 놀라움으로 가득 찬 정적 속에 빠졌습니다. 한지윤은 아무런 세레머니 없이 조용히 장갑을 벗고 링을 내려왔습니다. 조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코너에 앉아 있었죠. 관중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박수 소리가 체육관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데이빗은 한지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내 이름을 무시하지 못하겠네. 경기가 끝나고 체육관을 나서는 한지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지요. 승리의 기쁨을 과시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조용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는 더 이상 평소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지윤의 경기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미디어학과 리자 박이 편집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이것이 아시아 소녀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는 자막이 붙어 있었고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윤이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몇몇 학생들이 한지윤을 알아보고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은 한지윤을 보며 슬쩍 미소를 짓기도 했지요. 한때 한지윤을 무시하던 학생들은 이제 그녀를 마주치면 시선을 피했습니다. 심리학 수업 시간 교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지윤 씨, 이 이론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모두의 시선이 한지윤에게 쏠렸습니다. 예전과 달리 한지윤의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들이었습니다. 한지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이론이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침묵도 때론 강력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교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지윤은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시선에 대한 부담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케이트 존슨이 한지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원래 조디의 친구였지만 이제는 불편한 표정으로 한지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미안해. 케이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에게 제대로 대해주지 않았어. 한지윤은 잠시 케이트를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나거나 복수심이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함만이 있었지요. 괜찮아. 내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그날 오후 리자 박이 한지윤을 찾아왔습니다. 저기, 너 정말 대단했어. 혹시 인터뷰 좀 해줄 수 있을까? 학교 신문에 실으려고. 한지윤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난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 리자는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내가 많은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용기를 줬다는 건 알아도. 캠퍼스 구석구석에서 한지윤에 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조용한 권투소녀, 진짜 강함은 말이 없어. 아시아 여성의 진짜 힘 등의 해시태그가 SNS에서 트렌드가 되었지요. 그러나 한지윤 자신은 변함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화제가 된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여전히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강의실 뒷자리에 앉아 필기를 하며 저녁에는 체육관에서 조용히 훈련했습니다. 데이빗은 가끔 한지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인터뷰도 안 하고 내 이야기를 더 알리지 않아? 너는 영웅이 됐잖아. 한지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영웅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었어. 그저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에 데이빗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승리 그 자체보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 그것이 한지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캠퍼스에 찾아왔습니다. 눈이 내린 아침 한지윤은 여느 때와 같이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지나가는 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고 존경의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지윤.
모르는 학생들까지 한지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지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회관 앞에서 한지윤은 조그만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여성 자기방어 클래스 마이너스 강사 한지윤. 한지윤은 놀란 표정으로 포스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만들었어. 뒤에서 데이빗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당장 내릴게. 한지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거창한 건 원치 않아. 그냥 작은 모임으로 시작하자. 그렇게 한지윤의 여성 자기방어 클래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아시아계 여학생들만 참여했지만 곧 다양한 인종의 여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아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요. 한지윤의 클래스는 단순한 운동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과 자신감을 키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고 한지윤의 조용한 지도 아래 조금씩 자신을 찾아갔습니다. 조디와 그녀의 무리는 더 이상 캠퍼스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디는 SNS에 공개 사과문을 올렸고 브래드와 그의 친구들도 한지윤을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지윤은 그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그녀의 바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한지윤은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지요. 데이빗이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무슨 수업을 들을 예정이야? 데이빗이 물었습니다. 한지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더 이상 뒷자리에 앉지는 않을 거야. 데이빗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많이 변했어. 한지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변한 건 내가 아니야. 단지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을 뿐이야. 그 말에 데이빗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지윤은 책을 덮고 손을 뻗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복싱을 해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굳은 살과 미세한 상처들. 그것은 한지윤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증거였습니다. 카메라가 한지윤의 손을 클로즈업하며 서서히 줌아웃합니다. 도서관의 불빛 아래 한지윤과 데이빗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너머로 창밖에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습니다. 조용했기에 더 깊게 울렸습니다. 작았기에 더 강하게 울렸지요. 한지윤은 증명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때로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을.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속도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지요. 우리는 모두 한지윤처럼 내면에 숨겨진 강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어떻게 보여줄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정한 강함은 크게 외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한지윤은 그것을 모두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작지만 깊게. 눈 내리는 겨울밤 캠퍼스의 불빛들 사이로 한지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고 그녀의 존재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한지윤은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찾을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권투 소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